자, 그러면 영자는요? 영자는 왜 영수 차례 때 나가지 않았을까요? 자기소개가 끝난 이후에 무려 1시간 넘게 독대하면서 나름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잖아요. 이 시간 동안 영수는 완전 감정이 불타올랐는데요. 영자는 나중 인터뷰에서 오히려 애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재밌긴 했는데 너무 편했다. 설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호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호감이 영식에 대한 호감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고 거듭 밝힌 거죠. 네, 영자가 남초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흔하디 흔한 남사친을 만날 때 바이브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애견남 테토녀 특집 3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저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느 한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아시다시피 저희 연프방정식이 자신만만하게 2일차 데이트 여자들의 선택, 그리고 남자들의 속마음 예측까지 해드렸는데요. 아, 이거 정답률이 고작 50%, 남자도 50%, 여자도 50%, 절반밖에 못 맞췄습니다. 출연자들이 워낙 통통 튀나요? 아니면 시시각각 마음이 막 바뀌고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제작진이 반전 재미를 위해서 워낙 정보를 좀 부실하게 오픈해 준 걸까요? 예고편 낚시의 힘일 수도 있고요. 아, 영수부터 시작해서 너무 확실해 보였던 러브라인들이 다 어긋나는데 막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일단 저뿐만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다 속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C들도 다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다들 제작진한테 당한 거죠. 제작진이 잘 되는 듯 보여준 커플들은 어긋나고 어긋나나 싶게 보여준 커플들은 탄탄하게 잘 진행되고 좀 농락당한 기분인데요. 출연자들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제작진은 뭘 보여주고 뭘 숨겼는지 그뿐인가요? 팀 상출의 데이트, 영호, 영숙의 데이트를 봤는데 아, 여기도 막 반전에 반전이 계속됩니다. 네, 정말 이 표현 너무 진부해서 싫어하는데 혼돈의 카오스 딱 그렇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전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다음 주에 방송할 4화 때 벌써 3일차 데이트 선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속도면 9화는 절대 못 넘을 것 같고요. 28기 때랑 29기 때는 5화 때나 되어서야 3일차 데이트 선택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제작진 판단에 30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이렇게 쭉쭉 빠르게 뽑나 보다 싶었는데 어쩌면 후반부가 너무 재밌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놀라운 선택의 연속 저희 연프방정식과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로 저만 놀란 게 아니었음을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영수입니다. 영수가 영자를 1순위로 찍은 거는 사실 너무 당연했는데요. 네, 여자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엄청난 반전이었죠. 다들 결과를 아시죠? 네, 영수는 빵표입니다. 고독정식 짜장면인데요. 심지어는 짜장면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시켜놓은 짬뽕 엄청 잘 나왔던데요. 먹음직스럽게. 아마 사장님이 방송이라고 좀 오버하신 듯 했어요. 막 해물이 고봉밥처럼 막 가득 들어 있던데요. 제작진한테 짬뽕 뺏기고 광수와 짜장면 한 그릇 나눠 먹었죠. 제작진이 그 짬뽕 아마 먹었겠죠? 너무 먹고 싶어서 뺏었나요? 아, 근데 영수는 대체 왜 빵표였을까요? 먼저 영숙은 분명히 영수에게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인상 선택할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아침 식사 때죠. 조금 실망했다고나 할까요? 본인한테는 선택해준 영호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영호부터 알아볼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반전은 선택이 끝나고 여자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이 룸메이트인 정숙, 현숙과 얘기를 하는데요. 영숙의 빵표 상황에 대해서 아쉽다는 뉘앙스의 말을 계속합니다. 아, 순자가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현숙이 좀 의아해하면서 영숙에게 마음이 쓰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영숙은 아,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니까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라면서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영수한테 미안하다고까지 합니다. 첫인상 선택해 놓고 선택 안 해서 미안하다. 분명 지금 영숙한테는 아쉬움이 있고 찝찝함이 좀 있어요. 순자는 더 심합니다. 1일차부터 2일차 아침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영수에게 고백을 해오던 순자였잖아요.
그 제작진이 시청자한테 보여준 건 순자는 오직 영수를 향해서 돌진하는 경주마 그 자체였거든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도 영수 본인의 책임이 좀 있어요. 영수는 순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는데 신중한 자세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는 좀 티나게 여자들 사이에서 좀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 영자만을 찾아다녔죠. 순자도 아마 자신은 영수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고요. 그 1순위가 아마 영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선택에서 영수를 선택하면 영수의 1순위 영자까지 올 거고, 그러면 2대1 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이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자기가 1순위가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2순위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순자는 근데 선택 시점부터 영수 빵표가 확정되자마자 그리고 발길을 돌리는데 막 너무너무 아쉬워했고요. 정말 내가 나갈 걸 뭐 나는 많이 몰릴 줄 알고 그랬다 뭐 그러면서 정말 아쉬워했죠. 자, 그러면 영자는요? 영자는 왜 영수 차례 때 나가지 않았을까요? 자기소개가 끝난 이후에 무려 1시간 넘게 독대하면서 나름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잖아요. 이 시간 동안 영수는 뭐 완전 뭐 감정이 불타올랐는데요. 영자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오히려 애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재밌긴 했는데 너무 편했다. 설렘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호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호감이 영식에 대한 호감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고 거듭 밝힌 거죠. 네, 영자가 남초 사회에서 이제 살아왔잖아요. 흔하디 흔한 남사친을 만날 때 바이브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영자의 마음이 영식에게 갔다는 거였고요. 영식이 큰 이변이 없으면 영자님으로 쭉 가지 않을까 1일차 때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무리한 고백이라고 봤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미스터 킴 꼴 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게다가 그 이후로는 데이트 선택할 때까지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영자는 영식이 확신을 줘서 진심이라고 느꼈다. 영식에게 마음이 커졌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일차 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직진 고백을 하는 게 정말 먹힌다고요? 이제껏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필패의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물론 영식의 그 직진 고백이 미스터 킴처럼 과하지는 않았어요. 영자 본인한테만 얘기하고 사방에 떠벌리고 다니거나 하진 않았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히 부담을 주는 발언도 안 했고요. 제가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영식, 영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영수의 빵표가 확정되던 순간 영자의 표정이 좀 찝찝했죠. 출연자들이 나란히 섰을 때도 영수 눈치를 좀 보는 게 보였어요. 여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였던 순자, 옥순과 얘기하면서 영수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또 변화가 있으려나 했더니 예고편을 보니까 영수는 2일차 밤 술자리에서 약간 좀 찌질 모드 계속 영자가 자기 선택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좀 삐쳐 있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영자는 신경도 안 쓰는 모양새라고나 할까요? 영수 영자 커플은 아무래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남자 영호를 보실까요? 저는 영호의 호감이 영자로 옮겨갔다고 봤는데요. 분명히 1일차 술자리 때 영호랑 영자가 엄청 화기애애하게 옆에서 막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나 보네요. 외모적으로 영호한테 이상형은 확실히 영숙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영호는 계속해서 영숙을 1순위로 뽑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영숙이 자신의 첫인상 선택 영수를 포기하고 영호에게 왔습니다. 뭐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보였는데요. 막상 두 사람의 데이트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뭔가 불편하다. 물 흐르듯 순조로워요. 그런데 그 순조로움이 약간 억지 텐션 같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아하게 물 위를 떠 있는 오리, 막 미친 듯이 막 물 밑에서는 발을 굴리고 있는 거죠. 막 재밌고 여유롭고 뭐 잘 맞는 데이트여야 한다. 뭐 이런 강박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만들어진 친밀감, 뭐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서로 개그 코드가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뭐 서로 간에 뭐 빵빵 터지는 그런 개그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데이트가 끝나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호와 영숙이
서로 비슷한 말을 하는데 또 결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호는 "잘 맞는다. 좋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이 관계의 진전을 암시하고 확신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요. 반대로 영숙은 똑같이 "잘 맞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고 하면서도 "아 이게 처음이라 뭐 처음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지. 근데 두세 번 만나도 좋을까?" 뭐 이런 모르 이상한 말을 해요. 정말 이 말 자체가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는데 분명히 불편했다고 말하기는 싫은 거죠. 왜 불편했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도 더 알아보고 해서 뭐 영호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 영숙이 생각보다 좀 시원시원한 화법이 아니네요. 말을 좀 제잘제잘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핵심은 조금씩 비켜가는 그런 고구마 화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석을 굳이 해 드리자면 영숙은 지금 영수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영수에게 더 호감이 있고 뭐 어찌저찌 영호를 선택해서 왔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영수에게 마음이 쓰이고 '영수를 알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영호는 지금 헛물을 켠 겁니다. 영수와 데이트를 하기 전까지 영숙은 어떤 결론도 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영수와 영숙의 데이트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꽤나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3 일차는 이제 남자들의 선택일 가능성이 큰데요. 영수가 영숙을 고를 것 같진 않잖아요. 뭐 그렇다면 4 일차에 다시 여자들의 선택이 오거나 아니면 5 일차 때 슈퍼데이트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글쎄요. 뭐 일단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어쩌면 뭐 어린 시절 사진 고르기 뭐 매칭 혹은 뭐 부모님 사진 고르기 이런 이벤트성 데이트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좀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차례는 영식입니다. 영식의 마음은 당연히 영자였고요. 저는 영식을 고독 정식으로 봤기 때문에 영자가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영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식의 굉장히 이른 직진 고백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아니라 진심을 느꼈던 것 같고요. 3화에는 뭐 데이트 장면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화 예고편을 통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즐거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뭐 인터뷰에서도 "뭔가 설레기 시작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영식에 대한 호감이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영호가 등장하는데요. 영호가 아마 영자에게 조금 호감이 있었나 봅니다. 영호가 영자와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데이트 이후에. 영자의 마음이 영식에게로 완전히 기운 것 같다라고 느꼈나 봅니다. 영호는 그 얘기를 영수에게 전해주죠. 10번의 나무질이 필요하다는 좀 생소한 비유법을 씁니다. 아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에서 가지고 온 말인가 싶은데요. 네. 영식의 데이트 후 인터뷰는 예고편에 나오진 않아요. 뭐 근데 변수가 있을까요? 뭐 아마 영자에게 홀딱 반한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영철로 가겠습니다. 저는 영철의 속마음을 첫인상 선택 때와 똑같이 영자라고 봤는데요.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작진이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던 영철과 순자의 1대1 대화 장면. 그 장면 이후로 바뀐 건데요. 순자가 먼저 다가와서 대화 제의를 해준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순위로 순자를 골랐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자는 영수를 골랐을 때 다대일이 될 것 같아서 다대일을 피하기 위해 영수를 포기하고 아마도 2순위였던 영철의 차례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영철 더 고독정식이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벌써 틀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옥순도 영철의 차례에 나옵니다. 순자와 옥순은 같은 룸메이트여서 동시에 화장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서로의 속마음을 몰랐네요, 정확히. 그러니까 옥순은 아마 순자가 영철에게 갈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확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순자는 옥순이 영철에게 나올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죠, 순자도. 뭐 아직 서로들 대놓고 속마음을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철의 2대1 데이트는 짧게 예고편에 나오는데요. 순자의 마음은 데이트 이후에도 아직 영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옥수는 완전히 영철에게 빠진 듯한 모습이 보여요. 뭐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 선택한 순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고 자기에게는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줬다. 뭐 이런 말을 영철에게 하면서 앙탈 부리는 모습이 잡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몸 쓰는 애교는 나는 솔로에서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아니, 제 인생에서도 성인이 이렇게 몸으로 애교 부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보통 초등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영철은 그래도 순자 쪽으로 약간 더 마음이 기운 것 같은데 순자는 오히려 영수 쪽으로 기울고 옥수는 영철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고 뭐 이쪽도 좀 엉망입니다. 네, 다음은 광수입니다. 광수의 1순위 선택도 사실 저한테 좀 놀라움이었어요. 첫인상 때 옥순을 골랐잖아요. 그런데 옥순이랑 대화를 한번 해봤다고 바로 순자로 갈아탑니다. 확실히 광수는 테토니어 스타일에 좀 끌리나 봅니다. 안타깝지만 순자도 옥순도 모두 영철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고독정식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맞췄습니다. 고독정식 되겠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관계자 스포일러에 따르면 광수는 2번 고독정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첫인상 때도 빵표였죠. 그러면 3연속 빵표 되겠네요. 뭐 나중에는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고 만다던데요. 정작 본인은 이번 고독정식은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 크죠. 곰돌이상이고 뭐 다정하고 직업도 좋고 학벌도 좋아서 솔로 나라에서 좀 통할 것이라고 쉽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노력을 해야겠고요. 현재 스코어 광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일러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철. 상철의 1순위는 현숙으로 예상했고요.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정숙과 현숙이 상철을 선택했어요. 놀라운 건 상철이 호감 가는 여성이 3명이었는데 자기소개 이후에 4명으로 늘었다는 건데요. 1순위는 현숙이었고 현숙 외에 특별히 순위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정숙, 순자, 영숙까지 이렇게 4명 되겠습니다. 현숙과 정숙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해 준 여자들이고요. 첫인상 선택을 했죠. 순자와 영숙은 뭔가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일까요? 이쪽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영자는 뭐 테토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답답해 할 만한, 좀 느리고 완만한 대화법을 가지고 있고, 옥수는 뭐 그침없이 뭐 시원시원하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좀 텐션이 높은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철의 이상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4명으로 늘었다는 건 사실 인터뷰에서 제작진한테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자들 앞에서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4명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 뭐 아직 초반이니까 이해해 준다고 해도 원래 3명이었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요. 네, 3명인데 4명 됐다. 그럼 4명이면 또 5명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냥 뭐 나는 아직 서너 명 정도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는 좁혀보려고 한다. 뭐 이 정도 말하면 모범 답안 아닌가요? 어쨌든 이 4명 발언 때문에 정숙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상철은 아직 정숙의 마음 변화는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철은 오히려 정숙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죠. 안 맞아요. 또 안 맞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현숙의 경우는 반대라는 거예요. 상철은 현숙을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반대로 현숙은 상철의 상철 나는 노력하다 뭐 했던 발언 있죠.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호감이 여전히 식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좀 사랑의 짝대기가 어긋납니다. 상철은 애초에 현숙이 캐나다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상철의 직업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뭐 해외 거주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보통 남자들은 많이 없죠. 해외 거주 로망이. 현숙이 정말 결정사에 와서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도 마이너스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아붙였다고나 할까요? 현숙이 꿈꾸는 이상형은 아무래도 좀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부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마음 먹으면 5년 정도 쉬면서 육아에만 전념할 수도 있고 또 5년 후에는 문제없이 복귀하고 뭐 서구 사회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아이를 캐나다에서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거기가 더 IQ기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미주 교포 특집 이런 거라면 모를까 평범한 한국의 토착 남녀들 사이에서 현숙이 짝을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철과 정숙, 영철과 현숙도 서로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커플들, 모든 데이트 중에 쌍방으로 마음이 일치하는 건 영식과 영자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너무 한쪽에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미 엇갈렸거나 뭐 한쪽에 마음이 식었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한 사람 말고 다른 쪽에 더 마음이 있었거나 뭐 그런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거나 뭐 다 이렇게 되네요. 한마디로 대혼돈입니다. 네. 데이트 이후의 결과도 서로 다 엇갈리고 있어요. 좀 아사리판이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좀 워낙 얽히고 설켜서 4화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재미라면 재미죠. 어쩌면 이래서 30기가 뭐 갑자기 재밌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견남 테토녀 특집 3화에 대한 리뷰로 복잡하게 꼬여버린 러브라인 살펴봤습니다. 4화에서는 또 이제 3일차 남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는데요. 연프방정식은 또 한번 예측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수와 영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구독자 50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